그래서 거기 여백에다가 혈액순환 써놓고 혈액순환 경로 두 가지를 온몸 순환하고요. 폐순환으로 나눠서 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혈관을 그림으로 그려서 명칭까지 정확하게 써두셔야 되는데 동맥과 정맥을 어떻게 구분했는지 구조적 차이점이 있습니다. 표시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됐죠? 자, 해두시고 첫 번째 여러분들이 쓰셔야 되는 혈관 3개 중에서 혈류가 지나가는 속도 큰 순서대로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께가 두꺼운 순서대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혈압이 높은 순서대로 쓰시고요. 네 번째는 총 단면적이 큰 순서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혈액의 구성을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혈액을 그리면 혈액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쵸? 얘네들이 몰락하는지 쓰시고 이중 혈액 한 방울을 확대해서 현미경으로 봤을 때 그 안에 입자를 4개로 나눠서 쓰시는 거죠. 이렇게만 써두시면 지난주에 배웠던 거 머릿속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거죠. 혈액은 고체인지 액체인지도 옆에다가 같이 쓰셔야 돼요. 저 실험관의 두 층을. 어떤 게 고체고 어떤 게 액체인지. 혈액순환 경로 쓸 때요. 요 옆에다가 보면은 심장의 구조 좀 그려볼까? 이렇게. 그래서 우리 이렇게 그리잖아. 그랬을 때 혈관 이름들도 써볼래? 심장 이름, 혈관 이름 이런 거 한번 써볼래? 이렇게 생물 파트는 문제를 100개 푸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내용을 한번 이렇게 정리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짧은 시간 내에 효과는 훨씬 있습니다. 자, 이제 해볼게요. 자기가 스스로
중에서 부족한 거 있으면 체크해서 옆에다가 잘 써놓고 오류가 있으면 체크해서 오류 표시하셔야 돼요. 공부는 자기가 하는 거라서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체크할 수 없는 나이. 이제 스스로 해보십시오. 자, 우리는 여러분들 뭐 하시라고 그랬냐면 첫 번째는 혈액순환을 이렇게 그림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말을 만들어서 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심장을 이렇게 그려놓으시면 우리 심장은 4개의 막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랬습니다. 그쵸? 그랬을 때 얘네들 외우는 방법이 방실, 방실 이렇게 외워요. 그쵸? 그래서 얘 이름 얘기해봐. 누구니 실제로? 그렇죠. 여기가 우심방이니까 여기가 우심실이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가 좌심방, 여기가 좌심실로요. 사실은 이름 중에서 하나만 제대로 외우셔도 나머지 돌려서 쓰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이때 온몸 순환을 먼저 할 거야. 온몸 순환과 폐 순환이 있는데 온몸 순환 먼저 할 거야. 온몸 순환의 시작이 어디야? 그렇죠. 모든 심장 혈액 순환의 시작은 심실부터 잡고 가면 돼요. 그래서 좌심실에서 나오는 혈관 대동맥을 통해서 온몸을 지나가지고요. 어딜 통해서? 대정맥이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우심방으로 들어가는 게 온몸 순환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심방으로 들어가면 사실은 우심방에 들어간 피가 우심실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폐순환을 하겠죠. 폐순환은 어디부터냐면 우심실부터. 혈관 이름 얘기해 주세요. 대동맥. 네, 여기가 폐동맥입니다. 자, 폐동맥을 지나서 폐한테서 가스 교환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혈관 이름이 뭐죠? 대정맥. 네, 폐정맥입니다. 자, 그래서 우심방으로 들어가는데 선생님은 여러분들 그림 그냥 눈에 보이기 쉽게 이렇게 그린 거지만 사실은 좌심실에서 나가는 피가 이렇게 안 나가죠. 이렇게 돌아 나가죠. 맞아요. 네, 그 혈관 제대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혈액순환하는데 목적이 있죠. 온몸으로 피가 가는 목적은 온몸에다 뭐 갖다 주려고? 산소와 영양소. 산소와 영양소를 갖다 주고요. 대신에 뭐 받아가? 이산화탄소랑 이산화탄소와 하나 더 노폐물. 노폐물인데 나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결국은 하나, 둘, 셋, 넷 이거 4개를 운반해야 되잖아. 그 중에서 이 중에서 딱 하나만 빼고 나머지 운반 경로가 똑같습니다. 됐어? 누구 빼고? 산소 빼고. 산소만 달라요. 산소는 누가 온몸에다 갖다 주니? 적혈구. 혈액 중에 적혈구가 갖다 줘요. 그걸 뺀 나머지 이 3개는 누가 갖다 주는 거지? 혈장. 네, 혈장이 갖다 줘요.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중에서 노폐물은 가다가 버릴 거고요. 오늘 배울 겁니다. 이산화탄소만 끌고 들어가죠. 그래서 그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나쁜 피를 깨끗하게 만들려고요. 폐에다가 이산화탄소 버리고 산소 받아오는 가스 교환이 폐순환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심장을 기준으로 세로로 잘랐을 때 오른쪽에 있는 피들이 말해 동맥혈. 네, 깨끗한 산소를 포함하고 있는 피들. 맞아요. 그걸 멋진 말로 동맥혈이 흘러요 라고 합니다. 그럼 얘기해. 동맥혈이 흐르는 곳 4군데. 폐정맥, 좌심방, 좌심실. 폐정맥. 그래서 좌심방, 좌심실, 대동맥입니다. 되겠어? 그럼 반대쪽으로요. 반대쪽은 뭘 포함하고 있니? 정맥혈. 네, 이산화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혈액을 정맥혈이라고 해요. 정맥혈은 까만 암적색입니다. 되겠어? 이렇게 된다는 것도 이 그림 그려놓고 자기가 스스로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혈액이 흐르는 혈관도 그림 한번 그려봐 라고 했는데 혈관을 이런 식으로 그냥 그려놓으면 동맥, 정맥 구분 안 돼요. 그쵸? 정맥을 구분하려면 정맥에 뭐를 표시해야 되니? 판막. 그렇지. 판막 이렇게 표시해야 돼. 그치? 그래서 판막이 있는 쪽이 정맥이야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동맥이고 여기가 모세혈관이고 그리고 여기가 정맥이야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3가지 혈관 중에서 이 순서를 기억해봐 그랬는데 선생님은 항상 이 2개를 한꺼번에 외워요. 왜? 같은. 얘네들의 양이 같으니까. 됐죠? 혈액이 흐르는 순서가 빠른 순서대로 불러. 동맥. 동맥, 그 다음 정맥. 정맥,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거, 혈액이 흐르는 속도가 제일 느린 모세혈관, 혈관벽의 두께가 가장 얇은 모세혈관, 이유가 있었다고요. 모세혈관은 혈액이 흐르는 속도가 제일 느리고 혈관벽이 제일 얇은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세포들과 물질 네, 바로 세포와 뭐 하기 위해서? 물질 물질 교환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래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혈압이 높은 순서는 꼬맹아 혈액이 흐르는 순서죠. 그래서 혈액이 가장 먼저 어느 혈관으로 나와? 동맥, 동맥, 그 다음 모세혈관, 그 다음 정맥입니다. 이 순서대로가 혈압이 높은 순서대로예요. 그래서 동맥의 혈압이 제일 높고요. 그 다음 모세혈관이고요. 그 다음에 정맥이죠. 그러면 정맥은 혈압이 제일 낮으니까 보완할 수 있는 방법. 혈압이 제일 낮아. 혈액이 밀리는 힘이 제일 약해. 그러니까 혹시나 거꾸로 흐를까봐 뭐가 필요해? 판막, 그래서 판막이야. 그래서 혈압이 제일 낮아서 혈액이 역류할 수 있어서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게 판막이야. 근데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판막을 가져야 되는 건 얘 말고 또 있잖아. 그치? 판막을 가지고 있는 곳이 세 군데 있다 그랬어. 요렇게요. 첫 번째는 정맥에 판막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불러? 심방과 심실. 그렇죠. 여기 판막이 꼭 필요해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그 뭡니까? 심방과 심실 사이에 반드시 판막이 있어야 됩니다. 자, 판막이 있어야 되는 한 군데 더. 심실과 동맥. 그렇죠. 심실과 동맥 사이에 반드시 판막이 있어야 돼. 그래서 심장 근처에 판막이 두 군데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심실과 동맥 사이에도 있어. 요거 꼭 외우셔야 된다. 되겠습니까? 근데 목적은 다 똑같습니다. 혈액의 역류 방지입니다. 이게 목적입니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심장에 있는 혈액을 실험관에 받아서 이렇게 놓으면 얘가 아래에 있는 애가 무슨 상태? 고체 상태. 고체 상태인 아이들을 싸잡아 우리 뭐라고 부른다고? 혈구. 혈구라고 하는 전체 피의 45%야. 자,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애가 액체 상태의 물질로 이름 뭐라고? 혈장. 혈장이라고. 얘가 전체 피의 55%를 차지하기 때문에 피는 액체만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하지만 액체만 있는 건 아니야. 이런 혈액을 내가 현미경으로 확대를 해서 봤어. 그랬더니 원반 모양을 하고 있어요. 누굽니까? 적혈구. 적혈구의 특징 다 얘기해봐. 생각나는 거. 헤모글로빈이. 네, 적혈구는요. 피가 붉게 보이는데 이유가 헤모글로빈이라는 색소가 있기 때문인데 얘 뭘로 만들어졌어? 철. 그래서 얘의 역할이 뭐야? 산소 운반을 해요. 됐어? 그럼 꼬맹아 이렇게 그릴게. 적혈구가 있어. 어디에서 산소 받아와? 폐에서요. 됐어? 이렇게 산소를 받아오는 표시가 있으면 아 여기는 폐구나. 되겠어? 이렇게 기억해야 돼. 그러면 적혈구가 산소를 줍니다. 여기가 어딜까요? 온몸에 있는 모든 세포에.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적혈구는 폐에서 산소를 받아다가 온몸에 있는 세포한테 줍니다. 되겠어? 화살표 방향 잘 보셔야 됩니다. 적혈구의 특징 하나 더 있는데요. 잊으셨을까요? 적혈구는 세포인데 유일하게 핵이 없어요. 핵을 가지고 있지 않은 세포로 그래서 원반 모양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표시했죠. 됐죠? 자, 혈구 중에서 적혈구 숫자가 엄청 많은 겁니다. 얘 때문에 피가 빨개 보이는 거죠. 되겠어? 자, 그 다음에 혈구 중에 제일 크다? 백혈구. 백혈구입니다. 자, 백혈구의 특징. 핵이 있고. 핵을 가지고 있고 내 세균을 잡아먹는 식균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면역체를 만들어요. 되겠습니까? 그리고 얘는 스스로 꿈틀꿈틀 움직여갑니다. 그래서 세균이 있는 곳으로 스스로 걸어가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멋진 말로 아메바 운동해. 자, 이렇게 꿈틀꿈틀 움직이니까 모양이 불규칙적이에요. 이렇게 스스로 말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이 부서진 조각이요. 혈소판 혈소판의 역할. 지혈 네, 혈소판은 피가 더 이상 뭐 흘러서 나가지 않게끔 등이 지혈작용하기 위해서 혈액에 딱지를 만들죠. 뭡니까? 혈액 응모작용해요. 요 얘기예요. 피딱지 만들어요. 됐죠? 이런 것들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얘는 뭡니까? 혈장 혈장입니다. 혈장의 역할. 영양소, 노폐물, 이산화탄소를 운반해주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더울 때 얘가 삐져나온 게 땀이라고 그랬잖아요. 체온 조절. 그래서 얘는 체온을 조절하고 우리 몸속에 물질을 운반해주는 역할을 해요.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것들을 집에 가서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백지에다가 이렇게 한번 적어 보시고 내가 적은 거 중에서 빠진 게 있는지 또는 잘못된 게 있는지를 노트와 책을 비교해 가면서 확인하시는 게 가장 좋은 공부예요. 암기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숙제해온 것 중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거의 수업 시간 다 푼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다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중에서 책을 쭉 넘기면서 한번 볼게요. 45페이지에서 질문 있을까요? 넘길게요. 47이요. 넘길게요. 여러분들은 특히 학교에서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오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48, 49에 있는 이러한 것들 정확하게 해서 좀 푸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죠. 50, 51. 52, 53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까지 질문 없으셨으니까 책 살짝 덮으시면 오늘 주간평가 볼게요. 하시면 되겠습니다. 에어컨을 살짝 줄여드릴게요.
2분 줄게요. 마무리하세요. 별과 우주 들어가는 학교가 있다고 했는데 별과 우주 빠른 속도로 나갈게요. 자, 시간 모자란 사람 다 부르겠습니다. 채점할 준비. 1번에 1, 2번에 4, 3번에 3, 4번에 5, 5번에 4, 6번에 2, 7번 4, 8번 5, 9번 4, 10번 5. 맞은 개수 확인할게요. 건우, 10개요. 나윤, 서연, 현수, 10개. 재윤, 10개요. 정한, 현서연, 유나. 네. 자, 틀린 거 확인합시다. 자, 1번부터 6번까지 중에서 질문할게요. 없습니까? 넘어가 볼게요. 근데 꼬맹아, 1번부터 6번까지에 있는 그림들 있잖아. 5번까지 있는 그림들 있잖아. 여기에 있는 그림들은 꼭 그 그림의 특징들을 혼자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자, 6번부터 10번까지 질문이요. 10번. 자, 10번만 하면 될까봐요. 자, 표는 정상인 사람과 사람 A, B, C의 혈구의 수를 조사한 겁니다. 그래서 A인 사람도 큰 병은 안 걸려 있어. B도 C도. 자, 근데 적혈구 수치 보니까 고만고만해. 됐어. 그래서 다 정상인 범주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A만 정상인 범주보다 약간 작아. 됐어. 적혈구가 뭐 한다 그랬어? 산소음반. 산소 운반. 그럼 적혈구 수치가 부족하면 산소 운반이 잘 안 돼. 그래서 걸리는 병이 뭐야? 빈혈이야. 되겠어? 얘는 적혈구 수치가 적기 때문에 빈혈일 가능성이 있구나. 그래서 기억 보시면 A는 조직세포로 공급되는 산소의 양이 부족해서 빈혈이 나타날 것이다. 맞는 표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백혈구 수치 6,000에서 8,000이 정상인데요. 보시면 사람 B만 3만입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큰 병이 걸린 건 아닌데 그 순간 산만이라는 얘기죠. 그럼 이 순간 뭔가 불균형한 게 있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백혈구가 어떤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식균작용. 네, 세균 잡아먹어요. 세균이 많이 들어오면 백혈구 수치가 우리 몸에서 급속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얘는 어떤 세균에 감염되어 있구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 보시면 B는 몸에 세균이 침입해서 염증이 있을 것이다. 맞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D급 보시면 C는요. 혈소판이 25만에서 40만이어야 되는데 자, 그 범주를 지나간 게 바로 사람 C입니다. 이 사람은 평균적인 수치보다 훨씬 낮은데 혈소판의 역할이 뭐라 그랬습니까? 지혈. 네, 그럼 얘는 지혈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C는 출혈이 있을 때 지혈이 잘 되지 않는 혈우병에 걸린 사람일 수 있어요. 뭐 이런 얘기입니다. 되겠어? 그래서 5번이 맞다라고 하는 이거는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원인에 따른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혈액에 대한 얘기. 자, 이거 말고 다른 질문은 없을까요? 괜찮습니까? 네. 자, 그러면 오늘 책을 펴시면 오늘 선생님이 생물 파트를 다 끝내드리고요. 다음 주부터 우리 별로 들어갈 거거든요. 되겠어? 자, 그래서 오늘은 좀 바쁘게 가자. 자, 보시면 우리 7월 5일 날이 종강이에요. 여러분들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그 주에 오시면 그 주가 마지막 수업입니다. 그거 종강하시고 나면 큰 무리 없으면 통과반으로 보낼 거고 큰 무리가 있으면 중학교 2학년 2학기 복습하는 반으로 보낼 거예요. 그래서 자 56페이지 보시면 오늘 해야 되는 게 이제 마지막 호흡과 배설 요거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할게요. 자, 그 중에서 54페이지네요. 호흡에 대한 얘기 먼저 하고 나서 마지막 배설하자 이 얘기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아세요? 우리가 배우는 2학기에 있는 동물과 에너지는 사실은 하나의 틀이 있어요. 흐름. 우리 몸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뭐 만드는 과정? 에너지 만드는 과정. 그래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스템이 내 몸속에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에너지를 만들 때까지 필요한 기관들의 역할이 뭐야? 이거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에너지를 만들려면요. 뭐가 필요합니까?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물질이 필요하죠. 그걸 뭐라고 써요? 영양소입니다. 3대 영양소. 그 3대 영양소를 우리는 어떻게 얻습니까? 먹어요. 음식을 통해 섭취합니다. 되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식을 통해서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는 아이들을 섭취하면 그냥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세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크기로 잘게 부숴서 영양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과정을 뭐라 그러지, 꼬맹아? 소화. 이게 소화입니다. 됐어? 음식을 먹고 나서 영양소의 크기로 잘게 부수는 과정을 소화라고 했고요. 소화 중에는 두 종류가 있어서 말해. 대충 자르는 기계적 소화와 그래서 완벽하게 녹여내는 무슨 소화? 화학적 소화. 화학적 소화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소화 효소. 이놈의 새끼들이 그냥 소화 효소가 필요하다. 됐죠? 그러면 이렇게 영양소를 소화시키기 위해서 내 몸에 필요한 기관들 불러. 순서대로. 이, 식도, 위, 장창자. 뭡니까? 작은 창자. 우리는 소장이라고 했는데 요즘에 용어가 바뀌어서 작은 창자 또 큰 창자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항문. 이걸 우리가 소장, 대장, 항문 이렇게 외웠던 겁니다. 되겠어? 자, 이 중에서 화학적 소화가 일어나는 장소 세 군데. 위 장창자. 자, 벌써 3주 지났다고 말하는 속도가 느려지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 그쵸? 네, 이거 잘 체크하세요. 입, 그 다음 위, 그 다음 작은 창자. 됐어? 여기서 3대 영양소가 일어나는 거 우리 한번 쭉 써봤거든요. 정리해 두십시오. 자, 그래서 영양소의 소화가 끝나면 흡수도 해야죠. 어디서 한다고? 작은 창자.
창자. 작은 창자에 있는 융털. 융털에서 영양소를 흡수하는데 융털을 우리가 두 종류로 나눴던 거 기억나니? 네. 뭐하고 뭐? 그 썩 암주관. 암주관과 모세혈관. 모세혈관. 이때 암주관은 누구와 관련된 영양소만 흡수하냐면 지용성. 그래서 모세혈관은 수용성. 이렇게 흡수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흡수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소화기관에서 일어나더라. 그래서 영양소 상태로 만들면 이 영양소가 우리 몸에 어디로 갑니까? 심장, 택배본을 준비하는 거예요. 되겠어? 그래서 심장으로 오면 심장에서 필요한 곳으로 택배 보내주는 뭐 합니까? 뭐 합니까? 심장에서 혈액 순환한다 이렇게 배웠잖아. 혈액 순환해요 이렇게 배웠어요. 되겠어? 그래서 혈액 순환의 일련의 과정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온몸 순환, 폐순환. 되겠습니까? 그래서 혈액 순환의 경로, 특징, 혈액의 조성 이런 것들 다 배웠으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배웠다. 되겠어? 그래서 이렇게 혈액이 온몸에다가 뭐 갖다 주니? 산소 영양소. 산소, 영양소를 누구한테 갖다 주니? 세포. 네. 그러면 여기 심장에서 보내준 걸 온몸에 있는 세포에서 받았어. 이제 오늘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심장에서 필요한 영양소와 산소를 온몸에 있는 모든 세포 속에다가 넣어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세포 속에다가 산소와 영양소를 줍니다. 그럼 어떻게 해? 세포 속에 있는 특정한 기관 속에 얘네들이 들어가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뭘 만들어내는 거니? 에너지. 에너지를 만듭니다. 그 과정을 뭐라고 합니까? 그 과정을 뭐라 그럽니까? 호흡. 세포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을 요번에 식물 파트 들어가는 사람 똑같죠? 식물도 동물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을 뭐라 그런다고요? 호흡이라고 한다고요. 식물도 동물도 똑같아요. 식물은 먹어서 영양소를 섭취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거고 동물은 식물 같은 경우에 스스로 광합성해서 영양소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영양소를 스스로 광합성을 통해 만드냐 아니면 음식을 통해 섭취하냐 이걸 통해서 식물과 동물로 나눈 것뿐이야 우리는. 되겠어? 그래서 얻은 영양소를 세포 속으로 보내서 세포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호흡이라고 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되는 게 호흡이다. 그래서 그럼 호흡이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라는 거야? 폐. 젠장아 씨. 호흡의 목적이 온몸의 뭐라고요? 세포, 온몸의 호흡의 목적이 뭐라고요? 에너지 만드는. 에너지 만드는 거. 그러니까 호흡이 일어나는 장소는 에너지를 만드는 장소죠. 어딥니까? 세포라고요. 세포. 알겠어? 폐 아니야. 식물도 동물도 똑같아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되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생활에서 가지고 있는 관점 중 오류가 있어요. 그걸 깨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호흡은 숨 쉬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호흡이 일어난 장소를 폐라고 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호흡이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식물도 동물도 호흡은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을 호흡이라고 한다. 이 얘기입니다. 호흡은 에너지 생산하는 과정이다. 에너지 생산하는 과정이다. 되겠어? 그럼 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든다는 거예요? 네. 우리 얘기했잖아요. 탄수화물 먹으면 1g당 얼마? 4. 4. 단백질 4. 4. 지방 9. 그렇다니까요. 되겠어? 그 영양소들을 먹어서 내가 세포 속으로 보내면 세포에서 부셔서 각각 그람당 4kcal 또는 9kcal의 에너지를 만든단 말이죠. 그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을 호흡이라고 할 거야. 그럼 꼬맹아, 호흡을 통해서 에너지 만들었어. 내가 만든 에너지가 100이라고 치자. 그러면 이 에너지 뭐 할 때 쓸 건데? 얘기해봐. 에너지 만드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며. 그래서 만들었어. 너 뭐 할 때 쓸 건데? 움직이고 생각하고 먹고 그럴 것 같죠? 여러분들이 만든 에너지 대부분이 뭐 할 때 쓰는 줄 아세요? 체온 유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먹어서 됐어 에너지를 만드는 호흡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만든 에너지의 대다수는 우리 몸의 체온을 유지하는 데 써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친구들이랑 뛰어놀지 않고 생각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가만히 누워서 잠만 자는 식물 인간도요. 에너지를 매일매일 공급해줘야 됩니다. 영양소를. 왜? 체온 유지해야 되니까.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에너지는 대다수 활동할 때 쓰는 게 아닙니다. 체온 유지할 때 씁니다. 체온 유지할 때 씁니다. 그리고 일부 소량만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생활 에너지를 쓴단 말이야. 이렇게 돼요. 됐죠? 에너지의 대부분은 체온을 유지할 때 쓴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대부분은 체온 유지할 때 쓰는 거고, 그리고 일부가 생활 에너지로 쓴다고요. 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체온 유지할 때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난 오늘 집에서 하루 종일 잠만 잘 거야. 그래도 밥은 먹으셔야 돼요. 네 몸에서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죠. 되겠어? 자,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을 호흡이라고 하는데, 이 호흡이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말해봐. 온몸의 세포. 그렇죠. 온몸에 살아있는 모든 세포입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살아있는 모든 세포들은 다 에너지를 원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만듭니다. 됐어? 그러면 세포 속에 있는 어디요? 여기에서 끝나는 학교도 있고 한 단계 더 들어가는 학교도 있어요. 세포 그 자체가 만드는 게 아니고 세포 속에 있는 소기관, 마치 광합성은 엽록체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되겠어? 세포 속에 있는 소기관의 이름이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장소에서 에너지를 생산한다. 요 단어까지 거론하는 학교들은 대단히 난이도 있는 수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냥 들어오는 도. 되겠어? 미토콘드리아라는 장소에서 에너지를 실제로 생산해. 그러면 호흡이 일어나는 과정을 식으로 써주세요. 마치 화학 반응식처럼. 됐죠? 호흡이 일어나는 과정을 식으로 써주세요. 써드린 적 있었어요. 식물 배울 때. 말해봐. 산소랑 네. 산소가 누굴 부셔야 됩니까? 영양소를. 됐어? 그래서 영양소를요, 산소가 부셔서 영양소 속에 있는 에너지를 끄집어내는 과정이 호흡입니다. 됐어? 그래서 영양소를 산소가 부시는데 이 과정이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난다는 얘기고요. 하루 중 언제? 너 하루 중 언제 호흡해?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식물도 동물도 항상 합니다. 됐어? 그래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면 대다수는 식물도 동물도 체온 유지하는 데 쓰는 거고요. 나머지는 활동 에너지로 쓰겠죠? 됐어? 근데 문제는 영양소를 부셔서 내가 에너지를 만들고 나면 에너지만 생산되면 좋겠지만 찌꺼기도 생겨요. 그 찌꺼기를 우리가 뭡니까? 물과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노폐물이 바로 이 물과 이산화탄소를 얘기해요. 이게 찌꺼기라고요. 자, 머리 있는 사람 이거 거꾸로 생각해봐요. 이 거꾸로 쓰면 이거 뭘까요? 물과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빛에너지를 받아서 영양소와 산소 만드는 과정. 뭡니까? 광합성. 광합성의 역반응이 호흡입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광합성 들어가는 학교들 많네요. 됐죠? 이거 외우셔야죠. 됐어? 이거 거꾸로 하면 광합성이고요. 광합성 거꾸로 하면 호흡입니다. 그래서 광합성과 호흡은 서로 역반응이에요. 우리 이렇게 외워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되겠죠? 그래서 영양소를 산소가 부셔서 됐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고 남은 찌꺼기가 생기는 과정을 이걸 호흡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온몸에 있는 모든 세포에서 일어나. 이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영양소는 아까 우리가 쭉 정리해 준 대로 음식을 먹어서 소화시켜서 혈액순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거야. 근데 산소는요.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지 않았잖아요. 이 새끼 어디서 왔어요? 코로, 들숨으로 빨아들인 거죠. 그러니 호흡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산소를 얻는 장소를 됐어? 호흡할 때 반드시 산소가 필요한데 그 산소를 빨아들이는 장소를 우리는 그냥 호흡기관이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호흡기관이지 호흡이 일어나는 장소는 아니야. 그래서 폐는 호흡기관입니다. 호흡을 하기 위해서 산소를 흡수하는 기관을 폐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호흡기관은 뭐부터요? 여기 폐가 있는 거 아니잖아. 폐까지 넣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코에서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이제 얼굴을 그리시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코 속으로 산소가 들어가. 됐니? 그러면 산소가 어떻게 돼야 되니? 타고 산소가 지나가는 길로 가야죠. 이게 뭡니까? 기도. 이게 뭡니까? 기관이라고 해요. 기도를 쭉 연결한 게 기관입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이게 갈라집니다. 이걸 기관지라고 합니다. 기관, 기관지. 됐어? 그리고 산소를 담는 주머니. 이게 뭡니까? 이게 폐입니다. 됐어? 그러면 내 몸에 폐가 몇 개 있습니까? 2개 있습니다. 이렇게 될 거야. 되겠어? 이게 여러분들 호흡 기관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산소를 빨아들이는 장소를 우리가 호흡 기관이라고 하자. 그래서 코에서 기관으로, 기관에서 기관지로, 그 다음에 폐로. 됐어? 이렇게 되는데요. 얘네들이요, 이름이, 요 단어 기억해 두시고요. 이름이 바뀌었어요. 됐어? 기관과 기관지의 이름을, 됐니? 우리 올해부터 이름이 바뀝니다. 기관을 숨관 그래요. 숨 쉬는 관. 됐어? 기관지를 숨관지. 선생님은 되게 낯선 단어인데. 됐어? 선생님은 맨날 기관, 기관지라고 했으니까 네, 숨관가지랍니다. 선생님은 더럽게 낯선데 여러분들은 이 두 단어를 다 기억해 두세요. 숨관, 숨관가지. 됐어? 이렇게 표현해요. 같은 말이라는 거. 학교 선생님들도 두 단어를 막 혼용해서 쓰실 거라서 여러분들은 과도기니까 어쩔 수 없어요. 두 단어 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코, 기관, 기관지, 폐. 이게 원래 단어. 요즘에 바뀌어서 코, 숨관, 숨관가지, 폐. 되겠어? 요렇게. 되겠냐? 요렇게도 부른다. 그래서 우리 O2에는 숨관, 숨관가지라고 나와 있어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폐를 뭐라고도 해요? 허파. 내 맨날 순대 먹을 때 허파도 주세요 라고 하는 그 허파야. 그게 폐야. 되겠어? 자, 이렇게 된다. 자, 그 모양이 요거다. 그 모양이 요거다. 되겠습니까? 자, 근데요, 결국은요, 이렇게 폐로 산소를 주면 그 폐에 있는 산소를 누가 받아가니? 폐에 있는 산소를 누가 받아가니? 아까 얘기했죠. 누가 받아가니? 적혈구. 그래서 온몸에 갖다 준 거예요. 되겠니? 적혈구가 받아갑니다. 자, 그러면 폐까지 산소 넣으면 되는데 오씨, 밖에 있는 산소를 빨아들이는 길이 왜 이렇게 길어요? 쓸데없이 너무 긴 길을 돌아가야 되잖아. 그냥 폐가 여기 달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됐죠? 왜 굳이 산소가 들어가야 되는 길을 길게 만들었을까? 의도가 있는 걸까? 아니면 잘못된 구조일까? 의도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호흡을 할 때요, 산소가 들어가는 길을 길게 만들 의도가 있어요. 그 의도가 시험 문제에 나오겠죠. 왜 이렇게 긴 길을 돌아가니? 이건 밖에 있는 공기를 코가 흡수하는데요. 그 공기가 깨끗하니 더럽니? 그래서 집에서도 공기청정기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몸에도 자체적으로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가 싸그리 공기청정기입니다. 얘네들이 하나하나 필터입니다. 그래서 걸러냅니다. 그래서 우리 뱃속에 깨끗한 애만 들어갑니다. 필터 역할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도대체 여기 필터 뭐가 있는데요? 라고 하면 꼬맹아, 이 안에 있는 필터 여러분들 알죠? 이 안에 뭐 있습니까? 털이요. 그리고 점액질 물질. 자, 코 속에 점액질 물질이 있어서 먼지와 세균이 여기에 걸립니다. 됐어? 이게 없으면 먼지 세균 그냥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코털 깎는 거 별로 안 좋은 겁니다. 되겠어? 자, 그래서 코에 있는 털과 점액질의 물질이요, 먼지와 세균을 1차 걸러냅니다. 자, 그리고
기관지로 가도 털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코에 있을 때만 털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성기관과 기관지에 있을 때는 털이 아니고 성모라고 불러요. 성모. 모가 털모자야. 되겠어? 네. 그리고 이 안에 점액질의 물질도 있습니다. 됐어? 그래서 먼지와 세균을 계속 걸러. 그런데다가 꼬맹아, 한겨울에 밖에 나가서 숨 쉬면 코가 얼죠. 콧속이. 그렇게 차가운 공기가 들어가면 체온 유지에 유리할까 어려울까? 어려워요. 그래서요. 여기 가면서 그래서 공기의 습도와 온도를 조절해 주는 거야. 체온에 가깝게. 되겠냐? 그래서 단지 먼지와 세균만을 걸러주는 게 아니고요. 이 길을 지나가면서 공기에 들어있는 온도와 습도를 조절해주는 역할도 하라고 긴 길을 돌아서 갑니다. 되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코, 순간가지, 허파 이 과정을 지나서 여기 폐에 오면 그거를 적혈구가 가져다가 온몸에 산소를 갖다 주면 드디어 영양소를 부실 수 있는 그래서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 있어요. 숨을 들이쉬면 내쉬면 숨을 들이쉬면 여기가 빵빵해지죠. 왜? 폐가 커져서 그래요. 내쉬면 훅 들어가죠. 왜? 폐가 작아져서 그래요. 폐가 마치 풍선처럼 숨을 들이쉬며 커졌다가 숨을 내쉬면 작아집니다. 근데 이거 거짓말입니다. 폐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어요. 됐어? 자, 보시면 숨을 들이쉬면 폐가 커져야 되고 숨을 내쉬면 폐가 작아져야 되는 건 맞아. 근데 폐가 스스로 이렇게 못 움직여. 왜일까요? 이거 스스로 움직이려면 얘가 뭘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거 보고 있으면 이건 되게 징그러워요. 얘가 이렇게 스스로 움직이는 거 되게 징그럽지 않아요? 난 보고 있으면 좀 그렇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우리 몸에서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절대 스스로 못 움직이는 부분이 있어요. 되겠어? 얘가 스스로 막 튀어나올 수는 없죠. 당겨줘야 되죠. 얘는요 피부로 되어 있어서 스스로 못 움직여요. 근데 얘는 움직입니다. 왜요? 여기 근육이 있거든요. 근육이 있거든요. 심장은 혼자 움직이니 누가 도와주니? 혼자 심장은 근육으로 되어 있어 혼자 움직여요. 근데 폐는 근육으로 안 되어 있어요. 그냥 피부입니다. 그래서 혼자 커졌다 작아졌다 못해요. 되겠어? 자, 이때 폐는요 근육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서 스스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폐는 온몸에 2개가 있는데 옆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선생님 폐 여기 들어있어요. 자, 우리 몸의 구조를 옆에서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기에 폐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폐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근데 이 폐는 근육이 아니라서 스스로 커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커지지 못하면 누가 당겨줘요? 바로 얘를 둘러싸고 있는 이 2가지의 뼈다귀가 움직입니다. 이 2가지 뼈가 움직이는 건데요. 자, 그 중에서 이 뼈의 그 이름이 또 바뀌었는지 볼게요. 뼈의 이름이 안 바뀌었네요. 자, 이 위에 있는 뼈를 갈비뼈 또는 가슴뼈, 학교마다 부르는 이름이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그 뼈야.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걸 가로막이라고 불러. 가로로 되어 있는 막, 되겠죠? 가로막. 얘는 갈비뼈, 얘는 가로막. 됐어? 얘는 폐고요. 가슴통 전체를 우리가 가슴. 그렇군. 가슴, 흉. 그래서 흉강, 공강강, 그래서 흉강 이렇게 불러요. 가슴통을 흉강이라고 부른다. 됐어?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야. 자, 근데 폐가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데 얘를 그러면 크게 할 수 있는 방법은요. 폐를 둘러싸고 있는 갈비뼈, 가로막. 됐어? 갈비뼈가 숨을 들이쉬면 위로 올라갑니다. 가로막은 내려갑니다. 그러면 흉곽의 부피가 뭐집니까? 커져요. 자, 그럼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요. 부피가 커지면 압력이 어떤 압력이요? 폐를 누르고 있는 압력이 작아집니다. 폐를 누르고 있는 압력이 순간 작아지면
그래서 폐의 부피가 뭐해집니까? 커져요. 커져요. 폐의 부피가 커지면 밖에 있는 기체를 빨아들입니다. 이게 들숨입니다. 되겠어? 그래서 우리가 숨을 들이쉬는 걸 먼지말로 들숨이라고 하고요. 숨을 내쉬는 걸 뭐라 합니까? 날숨을 한 번은 들어둡시다. 여러분들 한자를 안 배운 세대라서 문장 이해력이 떨어지는 거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는 한자 공부를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숨을 들이쉬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들이쉴 흡 해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흡기. 기체를 들이마셔요. 흡기. 그럼 내쉬는 거. 후. 바보야. 호기. 그래서 첫 글자 따서 뭡니까? 호흡. 내쉬고 들이쉰다는 뜻입니다. 그게 호흡이에요. 되겠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숨을 들이쉬는 걸 흡기, 내쉬는 걸 호기. 그래서 호흡 이렇게 됩니다. 내쉬고 들이쉰다. 되겠습니까? 자, 숨을 들이쉬는 흡기만 제대로 외우시면 됐어. 숨을 내쉬는 날숨은 거꾸로니까 외울 필요가 없어요. 한쪽만 제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숨을 들이쉴 때 갈비뼈 뭐 한다고? 말해. 갈비뼈 얘들아 생각해. 숨을 들이쉬어. 갈비뼈 뭐 해야 돼? 위로 올라. 네, 위로 올라가야죠. 갈비뼈 이 새끼 올라갑니다. 그래서 받아 쓰는 거 하지 마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갈비뼈 올라가야 됩니다. 그럼 가로막. 내려가. 그렇죠. 가로막은 내려가야 됩니다. 되겠니? 그러면 전체 가슴통인 흉곽의 크기 어떻게 되니? 커져요. 네, 팽창합니다. 자, 부피가 커지면 흉곽 안에 압력 뭐합니까? 작아져요. 감소합니다. 감소. 부피가 커지면 압력은 감소한다. 중학교 1학년 때 미친 듯이 배웠습니다. 되겠어? 그래서 가슴통 안에 압력이 작아지면 폐 크기가 뭐해지는 겁니까? 커지는 겁니다. 되겠어? 그래서 폐가 커진다는 겁니다. 그 폐가 커지니까 폐 속을 가득 채우려고 공기가 뭐 한다고요? 폐로 들어간다고요. 이게 들숨의 과정입니다. 이게 들숨의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숨을 들이쉴 때는 갈비뼈 보지 말고 해봐. 갈비뼈 뭐 한다고? 올라가. 가로막. 내려가. 흉곽이 커져요. 커지면 압력이 압력이 작아져서 폐가 팽창. 커져서 공기가 들어간다. 이거 반대가 뭐야? 날숨이야. 날숨은 외우지 마. 그것까지 외우면 막 섞여. 그러니까 들숨 하나만 제대로 외워놓고 거꾸로 하면 날숨이다. 알겠습니까? 이게 더 정확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기체를 빨아들이고 내쉬고를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들숨, 이렇게 되면 날숨, 들숨, 날숨 이거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폐가 커졌다, 작아졌다 이거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호흡 운동이야.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기체를 빨아들이는데 그러면 이때 들숨일 때 공기 중에서 어떤 기체 들어와? 산소. 이겁니다. 들숨일 때요. 대부분 어떤 기체 들어옵니까? 산소. 아닙니다. 들숨일 때요. 우리가 흡수하는 기체 중에 됐어. 네. 얼마요? 대략 얼마요? 대략 얼마쯤 되죠? 79% 대략 한 80%? 78% 이렇게 쓸까요? 자, 78%를 차지하는 게 뭘까요? 이게 질소입니다. 이게 질소입니다. 됐어. 그러면 21%를 차지하는 게 누굴까요? 산소. 이게 산소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1%는 이산화탄소와 아르곤 소량이 들어오지만 걔네들은 지금 무시. 됐어. 그래서 우리가 들숨일 때요. 하고 빨아들이는 공기의 80%는 질소입니다. 20%만 산소입니다. 그 중에서 흡수하는 건 누구만? 산소만 흡수 적혈구가. 나머지는 다시 뭐합니까? 내보냅니다. 되겠어? 그래서 이때 날숨으로 나오는 대부분이 뭡니까? 질소. 날숨으로 나오는 대부분 질소 몇 퍼센트 나올까요? 78% 그대로 나옵니다. 내 몸에서 흡수되지 않습니다. 됐어? 질소는 들어갔다가 그 양이 그대로 나옵니다.
자, 산소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요. 골 때립니다. 나옵니다. 15%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공호흡할 때요, 나의 날숨을 불어넣어주는 겁니다. 네가 숨을 쉬고 내쉬는 날숨을 그 사람한테 내주는 겁니다. 그래도 그 안에 15%의 산소가 있어요. 알겠어? 우리는 산소를 한번 내가 들이쉬면 100% 다 빨아들이고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됐니? 그래서 15% 정도는 그냥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한 6% 정도 없었던 기체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누굽니까? 이산화탄소입니다. 되겠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꼬맹아, 날숨 속에 이산화탄소가 같이 나오고 있다는 걸 확인해 봐야지. 정말 날숨에 이산화탄소 이렇게 많이 나와? 이산화탄소 검출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약품. BTB 또 석회수입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약품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석회수입니다. 이 석회수 속에 날숨을 불어넣었을 때 이산화탄소가 있기 때문에 뿌옇게 흐려지죠. 이게요. 그래서 석회수에 날숨을 불어넣으면 뿌옇게 흐려집니다. 됐죠? 또 하나, BTB에다가 날숨을 집어넣으면 날숨이 무슨 색으로 바뀔까요? 노란색으로 바뀝니다.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날숨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들어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더라. 알겠습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을 좀 해봐 두시면 되겠죠? 자, 근데 꼬맹아, 폐는 피부로 되어 있다 그죠? 근데 얘가요, 이렇게 선생님 손등처럼 매끄럽지 않습니다. 폐를 만지면 울퉁불퉁 포도송이 같은 것들이 됐어? 네, 덮여져 있습니다. 이 폐가요, 울퉁불퉁한 이런 세포들로 되어 있어요. 자, 폐를 구성하는 기본 세포를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줄여서 폐를 구성하는 기본 세포, 이름 뭡니까? 폐포입니다. 폐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포도송이처럼 됐어, 마치 두드러기가 난 것처럼 울퉁불퉁하단 말이야. 그래서 실제로 산소를 빨아들이는 게 이 폐포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면이 매끄럽지 않고 울퉁불퉁한 이유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좋은 점. 울퉁불퉁하면 산소를 빨아들이는 표면적이 뭐 할 수 있다? 넓힐 수 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폐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소를 빨아들이는 면적을 뭐한다? 넓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 산소를 많이 빨아들이기 위해서 폐포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해돼? 하겠어? 자,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요, 내가 폐에서 산소를 빨아들이면 그 폐에 있는 산소를 적혈구가 받아다가 온몸에 있는 세포한테 갖다 줍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그린 것처럼 적혈구가 산소를 받아와요. 여기 어디? 폐. 그래서 그 적혈구가 온몸에 있는 세포한테 산소 주는 거죠. 여기는 온몸에 있는 모든 조직 세포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산소를 폐에서 받아다가 온몸에 갖다 주는 과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적혈구가 산소를 받아와서 온몸에 있는 세포에 갖다 주기까지의 과정을 가장 단순하게 그리면 이래. 엄청 단순하게 그려보자. 이게 폐포 또는 폐야. 이게 폐포 또는 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폐를 또 둘러싸고 있는 혈관에서 폐한테서 산소를 받아다가 온몸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조직세포한테 주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그리면 이래 보면 이래. 그래서 여기가 폐, 여기가 세포, 그걸 둘러싸고 있는 혈관 이렇단 말이야. 됐지?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자, 이때 폐포에서 혈관으로 뭐가 간다고? 폐포에서 혈관으로 뭐가 가냐? 산소가 줘요. 됐어? 그러면 그 산소를 혈관이 받아다가 세포한테 산소 줍니다. 그러면 세포한테서 에너지를 만들고 남은 찌꺼기 이산화탄소가 나오죠. 그 이산화탄소를 다시 혈관이 받아다가 어디다 버려? 어디다 버려? 폐한테 이렇게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할 거예요. 여기 기체의 종류 바르게 쓴 거 찾아라. 이렇게 될 겁니다. 되겠어? 폐에서 세포로 가는 거 산소고요. 그 산소 받아다가 세포 속에 주고, 그리고 세포에 있는 이산화탄소 받아다가 폐한테 버리는 이 가스 교환 과정이 1년에 일어난단 말이야. 되겠죠? 자, 그 중에서 이때 우리 몸에서 가스 교환이 일어난다. 가스 교환이 2번 일어나네.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그 중에서 가장 바깥쪽에서 일어나는 게 얘입니다. 얘입니다. 자, 첫 번째 가스 교환을 우리가 외호흡이라고 한다. 바깥 외자 써서 외호흡이라고 한다. 그럼 머리 있는 척해. 여기는 목. 이건 뭐라고 내호흡. 알겠니? 그렇지. 내호흡. 외호흡과 내호흡은 가스 교환이 일어나는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됐어? 외호흡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의 가스 교환입니다.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의 가스 교환. 그래서 폐포가 모세혈관한테, 모세혈관이 폐포한테 이렇게 가스 교환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세혈관이 받아다가 내호흡이 일어나죠. 내호흡은 모세혈관과 누구 사이에? 모세혈관과 내 몸에 있는 세포 사이에 또 가스 교환이 이렇게 일어나는 걸 내호흡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만큼은 외호흡, 이만큼은 내호흡 이렇게 돼요. 자, 그럼 그 중에서 선생님이 화살표 그려줬죠? 여기다 뭐라고 쓸래요? 여기 뭐라고 쓸래요? 폐포에서 모세혈관은 뭐가 갑니까? 산소가. 모세혈관에서 세포로 뭐가 갑니까? 산소가 갑니다. 대신에 세포에서 모세혈관은 뭐가 나갑니까? 이산화탄소. 모세혈관에서 폐포로 이산화탄소 요거 쓸 수 있어야 돼요. 되겠어? 자, 그래서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의 가스 교환은 외호흡, 모세혈관과 세포 사이의 가스 교환은 내호흡이라고 한다. 이렇게 기체 교환이 일어난다. 되겠어? 자, 근데요, 궁금한 게 있는데 어떻게 산소는 지가 산소라는 걸 알고 속으로 들어가요? 어떻게 이산화탄소는 밖으로 나와요? 왜 거꾸로 안 가네요? 네. 왜 그럴까요? 라고 하는 가스 교환의 원리가 있어요. 가스 교환의 원리가 뭡니까?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뻗어나가는 거. 뭡니까? 퍼져나가는 거. 뭐라고 합니까? 확산입니다. 되겠어?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뻗어나가는 확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산소가 제일 많은 쪽에서 산소가 제일 적은 쪽으로 스스로 알아서 확산되는 겁니다. 그럼 결론, 산소가 제일 많은 쪽을 얘기하세요. 산소가 제일 많은 곳이 어디란 얘기입니까? 이걸 통해서 폐포입니다. 산소가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있는 곳이 폐포입니다. 그 다음 불러 어디입니까? 모세혈관. 그 다음 뭡니까? 온몸에 있는 조직세포. 그래서 산소가 가장 많은 폐포에서 가장 산소가 적게 들어있는 조직세포로 산소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확산 현상입니다. 되겠어? 그럼 이산화탄소는요? 네, 반대죠. 됐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가장 높은 순서대로 써라. 그럼 거꾸로 쓰시면 돼요. 됐어? 온몸에 있는 모든 조직세포에서의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제일 높고요. 그 다음 모세혈관이고요. 그 다음 폐포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모든 기체는요,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스스로 퍼져나가려는 확산이 일어나서 그 확산을 이용해서 우리 몸에서 가스 교환을 하더라. 됐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됐어?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산소까지 받아들이면 아까 음식 먹은 영양소와 함께 내 몸에 온몸에 있는 모든 세포에 영양소와 산소가 옵니다. 그러면 그 영양소와 산소를 받은 주된 기관 세포 속에서 실제로 에너지가 만들어집니다. 그걸 우리는 호흡이라고 해도 되고 세포 호흡이라고 하기도 한다. 세포 속에서 일어나니까 세포 호흡이라고 한다. 이게 진짜 호흡이다. 됐어? 그래서 이 세포 호흡은 세포 속에서 영양소를 산소가 부셔다가 사람
불필요한 에너지를 만들고 물과 이산화탄소라는 노폐물을 만드는 진짜 호흡을 합니다. 이걸 우리가 별도로 세포호흡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세포라는 글자는 생략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어? 그래서 우리가 맨날 호흡하는 건 사실은 진짜는 세포호흡을 얘기한 거다. 이해되겠어? 하겠어? 오케이. 자, 요것만 확인하고요. 잠깐 끊어드릴게요. 여러분들 55페이지, 57페이지에 있는 1번부터 8번까지 8문제 요것만 하고 잠깐 끊죠.
시간 모자란 사람. 네, 빨리 마무리. 자, 질문 받겠습니다. 55페이지요. 1번부터 4번까지 질문할 거 있을까요? 괜찮습니까? 네. 자, 넘기시면 57페이지요. 5번부터 8번까지 질문이요. 자, 용어들이 조금 새로운 것들이 있어서 선생님이 쓰는 단어하고 살짝 바뀐 것들이 있죠. 선생님은 페포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허파과리 이렇게 표현하죠. 되겠어? 이런 단어들도 조금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아직은 양쪽 단어를 다 쓰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양쪽 단어들을 다 기억하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10분만 끊을게요. 자, 그랬다가 오늘 배서